소설 속의 사랑. 여인의 격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아나이스 닌의 헨리와 준.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피터 박스홀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권 중의 하나인 아나이스 닌의 헨리와 준입니다. 아나이스 닌은 프랑스 태생의 미국 소설가로 1903년 프랑스에서 작곡가인 아버지와 성악가 출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뉴욕에서 공부했으나 학업을 중단하고 모델 등으로 일하다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북회귀선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 헨리 밀러와 평생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녀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가족을 버린 아버지에게 편집을 형식의 일기를 쓰기 시작해 평생 동안 거의 매일 일기를 썼는데 뛰어난 작가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일기집 첫 권을 발표한 1966년이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는 약 150여 권 분량으로 여성으로서의 삶과 예술가의 사회적 기록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헨리와 준은 그녀가 29부터 30살 때까지 쓴 일기입니다. 그녀의 일기는 아나이스 닌의 일기 9권으로 출간되었으며 197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인 아나이스 닌은 소설의 작가로 은행원인 남편과 결혼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열정이 들끓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헨리 밀러는 소설 북회귀선으로 유명한 미국 작가로 아나이스 닌과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인 준 밀러는 헨리 밀러의 아내로 아나이스 닌이 한눈에 반해 남편 헨리와 함께 삼각사랑을 하게 됩니다. 헨리와 준은 관능적인 사랑에 눈떠가는 여인의 격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북회귀선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표 작가 헨리 밀러와 그녀의 부인 준 밀러를 만난 1931년 10월부터 그 이듬해 사이에 쓰인 아나이스 닌의 일기를 수록한 것입니다. 작품 전반에는 아나이스 닌만의 독특하고 섬세한 필치가 녹아들어 있고 그녀가 몸과 마음으로 느낀 격정적 사랑이 서정적인 문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단순히 성의 소설로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망의 실체들을 다뤘으며 작가 개인의 고유한 경험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기 형식을 통해 과감한 감정 노출과 육체적 경험에 대한 노골적 묘사를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헨리와 준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해 시종 일관 긴장감을 안겨줍니다. 헨리와 준에서 아나이스 닌은 헨리와 준 외에도 남편 휴고, 사촌 에두아르도, 정신과 의사 알렌디와도 친밀하게 지내며 사랑을 느낍니다. 여러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혼란을 느끼지만 가장 열정을 느끼고 사랑하는 대상은 헨리였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헨리는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악마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기 감정과 욕망에 충실하며 사랑과 성에 대한 성찰로 마음을 치유하는데 불륜, 동성애, 근친상간 등 금기 소재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작품은 보통 작품처럼 불륜이 일으키는 사회적 풍파나 갈등보다는 사랑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그녀 내면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스 닌은 은행원인 남편과 결혼해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열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1931년 그녀는 로렌스에 대해 쓴 자신의 책을 계약할 때 상담했던 변호사 리처드 오스본과 점심 식사를 할 때 헨리 밀러와 합석을 하게 됩니다. 세 사람은 책에 관해서 열띤 대화를 했고 헨리 밀러는 같이 원고를 검토하자며 아나이스 닌을 집으로 데려가서 아나이스 닌에게 키스를 하려고 합니다. 아나이스 닌은 사랑 없이는 그럴 수 없다며 그의 집에서 나왔지만 그 후 며칠 동안 그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 후 아나이스 닌은 헨리 밀러의 아내 준 맨스필드도 알게 되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매료되어 버리고 일기에서 준에 대한 극찬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 어두운 정원에서 햇빛이 빛나는 현관문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난생 처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그녀 앞에 앉자 그녀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헨리는 희미해졌다. 그녀는 화려하고 눈부셨고 이상야릇했다. 그 후 준이 한동안 외국에 가 있게 되어 헤어지고 아나이스 닌과 헨리 밀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최근 준이 돌아오며 일단 끝을 맺지만 그 뒤에도
아나이스 닌의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헨리의 아내 준과 데이트 비슷한 걸 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는 일기도 보여주는데 헨리는 충격을 받아 일기를 찢어버리지만 나중에는 자기보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 잘 이해한다며 감동에 젖은 찬사를 던집니다. 나중에 아나이스 닌은 자신을 정기적으로 상담해주던 정신과 의사와도 연애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의사는 자기가 그녀에게 진짜 사랑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이스 닌은 헨리와 사귀면서 남편이나 정신과 의사가 불쌍할 정도로 따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욕망이 주는 쾌감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번엔 소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준의 아름다움과 헨리의 천재성 사이에 끼어 덫에 걸린 것 같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빠져들었다. 내 마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향했다. 헨리는 내게 생명을 주고 준은 내게 죽음을 준다. 나는 미친 듯이 비이성적으로 준을 사랑한다.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헨리의 삶은 지하 세계다. 폭력, 몰인정, 무자비, 돈의 혈안이 되고 주색잡기로 탕진하는 삶이다. 나는 무서움에 떨며 그의 글을 탐독한다. 1년 동안 거의 혼자 지내면서 내 상상력은 지나칠 정도로 커져갔다. 밤이 되면 열에 들떠 헨리의 말이 나를 조른다. 헨리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남성성이 나를 짓누른다. 내 입과 자궁으로 그 폭력을 느낀다. 나는 낭만이 현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아왔다. 남자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아름다운 여자들과 창녀들을 잊어버리지만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첫사랑은 기억한다. 생각해봐요, 헨리. 당신의 두 팔로 부서질 듯 연약한 내 몸을 안을 때 당신은 내 몸을 느끼지 못해요. 소용돌이치는 육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정적이고 무거운 감정이 아니라 교향곡처럼 물결치는 커다란 기쁨을 느끼죠. 내가 당신 팔 안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당신은 나를 부수지 않을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에게 기쁨을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나요? 80%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남자들은 민감하지만 많은 남자들은 허영심이 강해서 자신들이 기쁨을 준다고 믿고 싶어 하지요. 헨리의 방에서 준의 사진을 보자 준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오른다. 그 순간만큼은 헨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준을 증오하면서도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그녀를 사랑할 것임을 안다. 남자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더 공격적인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관계를 가진 이후에는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되기도 하고 여자에게 의지하고 어머니처럼 그녀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남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을까 두려워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헨리는 나를 사랑해 주었다. 나는 그의 연인이다. 나는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의 존재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 그가 했던 말, 감정, 표정, 애무, 나만을 향해 타오르던 불꽃, 그는 나의 따뜻함에 안심했고, 나의 사랑에 기뻐했고, 열정적이었고, 소유욕에 불탔고, 질투했다. 그는 마치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았고, 공주 같은 나와 그 사이에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꼈다. 내가 그의 팔에 안겨 있는 동안 그는 그 기억을 떠올린다. 환영과 꿈, 그가 쾌감을 느끼며 내 몸 안으로 쏟아부은 정액, 그의 손가락에 묻은 내 채취는 그 동화 같은 순간을 떠올리자 모두 사라져버린다. 헨리와 나는 하나가 되어 나흘 동안 가만히 누워있다. 육체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불길로 함께 되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다. 어떤 마약도 이렇게 강렬하지는 않을 것이다. 헨리는 그런 남자다. 그는 내 삶을 그의 몸 안으로 빨아들였고 나는 그의 삶을 내 안으로 빨아들였다. 이렇게 내 삶은 신성하고 아름답게 변한다. 헨리, 루베시엔, 고독, 여름의 열기, 바람에 나부끼는 향기, 노래하는 듯한 산들바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회오리 바람과 절묘한 평온. 관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당신은 준보다 더 관능적이야. 그녀를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육감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녀는 냉담하고 까다롭고 단조로워.
당신의 섹스는 마음속까지 스며들고 나중에는 머릿속에 녹아들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따뜻해. 당신은 지속적으로 따뜻한 여자야. 당신은 소녀의 몸을 가졌어. 하지만 환상을 유지하게 하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지. 당신은 남자들이 여자를 가진 이후에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 그 여자를 침대 밖으로 차버리고 싶지. 당신과 함께 섹스를 한 이후에도 하기 전처럼 계속 흥분돼. 아무리 당신을 가져도 계속 갖고 싶어. 한 사람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이상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해요. 인간의 심리는 삶의 기반을 이상 위가 아닌 진심 위에 세우려 한다는 것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요. 나도 맞받아칠 테니까요. 나는 깜짝 놀란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차린다. 나는 헨리와 준 사이에서 그들의 상반된 모습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나는 헨리의 문학적인 극악무도함은 충분히 알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도 믿는다. 준의 순수한 파괴력과 그녀의 거짓말을 알지만 그녀를 믿는다. 어젯밤 나는 흐느껴 울었다. 내가 여자가 된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덜 흐느껴 울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1990년에 필립 카우프만이 감독을 하고 프레드 워드, 우마 성원, 마리아 드 메데이로스가 주연을 한 영화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으로 만들어집니다. 1931년 파리 어릴 때부터 반역정신과 방랑벽이 심했던 밀러는 뉴욕 칼리지를 2개월 만에 청산하고 각종 직업을 가졌으나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겨우 파리로 흘러들어간 밀러는 그곳에서 재정이 안정된 여류작가 지망생 아나이스와 조우하게 되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아나이스 역시 밀러를 만나면서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자유로운 사상, 불같은 야수적 매력 등에 사로잡혀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와 자유롭게 사랑을 향유합니다. 안개 낀 파리의 뒷골목에서 캄캄한 밀러의 골방에서 자신의 남편 휴고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침실에서 아나이스는 밀러와 사랑의 쾌락을 계속 누립니다. 물론 아나이스처럼 밀러에게는 배우자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전혀 개의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이들 앞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밀러의 아내 준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삼각관계에 빠지는데 아나이스가 준의 신비한 아름다움에 빠져든 것입니다. 아나이스와 준은 어쩔 수 없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고 이때부터 밀러와 준, 아나이스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열정적인 연인들로 살아갑니다. 영화의 제목이 왜 한국에서는 헨리 밀러의 북회귀선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아나이스의 헨리와 준을 영화화한 것으로 헨리의 북회귀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여인의 격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아나이스 닌의 헨리와 준이었습니다.